야, 들어봐. 어, 자, 들어왔지? 자, 들려, 내 목소리? 들려? 그러면 너희들 나한테 카톡 보내면 내가 중간에 못 봐. 보면 나가면 나가져, 이거. 뭔 말인지 알겠지? 내가 중간에 카톡을 보내면 내가 나가진다고. 알겠어? 카톡 보내지 말고, 지금 여기 없는 사람 중에 장윤정 빼고 나머지는 불러봐. 그, 누구야? 누가 없니, 지금? 어? 누가 없니? 어, 저기 뭐, 이다겸도 있고, 다 있네. 9명. 그럼 지금 없는 사람이 누구야? 노현지도 있고, 또 있네. 이지우 불러보고, 어, 이유찬이, 이유찬이 없네. 있네, 이유찬도 있네. 정선정 불러보고, 어, 정선정 들으라고 해. 어, 김나영 부르고, 음, 그치. 손민기도 없네. 손민기 없네. 손민기 어떻게 들으라고 하지? 손민기 들으라고 하고. 자, 그리고 31페이지 펴. 31페이지. 31페이지. 31페이지 피고. 자, 손민기 들어오라고 해. 음, 손민기 들어오면 되고. 자,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자, 나는 이제 채팅을 안 볼 거야. 채팅창을 닫을 거야. 알았지? 나한테 카톡 보내면 안 되고, 손민기 들어오라고 하라니까? 김도훈? 김도훈? 권영준? 손민기 전화번호 몰라? 손민기 전화번호 모르냐고. 권영준도 몰라? 손민기 전화번호? 손민기 들어왔네. 야, 그럼 왜 11명이지? 한 명은 누구지? 우리 13명이잖아. 우리 13명인데 왜 11명 있지? 없는 사람이 누구지? 다 없는 사람이 누구야? 이윤서 있어. 장윤정은 빼고 권영준, 김도훈, 김시현, 노현지, 박세희, 손민기, 이다경, 이윤서, 이의찬, 이지호, 정선정 이렇게 있거든? 윤정이 빼고
그래도 한 명이 B잖아 지금. 누가 없는 거지? 김나영? 김나영이 들어오라고 해. 니네가 연락해. 선생님이 연락 못해.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한다. 시작해도 되니? 시작해도 돼? 자, 볼게. 자, 가자. 자, 간다. 자,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가 어제 우리가 수업한 지문하고 관계가 있어. 무슨 관계가 있냐면 우리가 봤던 것도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내용이었잖아. 그지? 그거하고 비슷한데 얘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 보면 질문이 하나 나왔어.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 그럼 이런 질문이 있는데 질문을 보면 알겠지만 이 질문은 이 질문은 질문의 종류는 세 가지야. 첫 번째는 판정 의문문이 있고, 두 번째는 수사 의문문이 있고, 세 번째는 설명 의문문이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판정 의문문은 답이 yes나 또는 no가 되는 거야. 된 여기까지? yes나 또는 no가 되는 거야. 그런데 설명 의문문은 답이 뭐냐면은 답이 구체적인 설명이 돼야 돼. 그지? 맞아? 그러면 수사 의문문은 뭐냐면 이건 주로 문학에서 나오는데 서리법이 되겠지. 그러니까 굳이 답을 요구하지 않는 거라고 봐야겠지. 그럼 여기 봐봐.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지향적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이 말은 판정 의문이야, 설명 의문이야, 수사 의문이야. 이것은 판정 의문이 되겠지. 이렇게 판정 의문이 나오게 되면 뒤에 뭐가 나오냐면 판정 의문 뒤에는 이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답은 yes나 또는 no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 yes나 no 뒤에는 플러스 근거가 항상 들어가 줘야 돼. 왜 그런지. 이 에세이까지. 자, 그 다음을 보자. 그 다음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지향적인가? 자기 몸통보다 더 큰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허둥대며 운반하는 개미들은 그럼 봐봐. 여기 있지. 자기 몸통보다 더 큰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허둥대며 운반하는 개미들. 얘네들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해당하는 거라고 봐야겠지. 그러니까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뭐가 되냐? 개미들이 되겠지. 그지? 얘네들은 분명히 목적을 가진 듯이 보인다. 그래 보여. 그렇다 아니다. 목적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됐니 여기까지? 그런데 가을에 지는 낙엽이나 한밤중에 쏟아지는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 자, 봐. 가을에 지는 낙엽 그리고 한밤중에 쏟아지는 우박 공통점이 뭐야? 얘네들은 역시 자연에서 발생하는 일이 되겠지. 됐니 여기까지? 중간중간에 그 이해되니? 이해되면 채팅을 한번 남겨줘. 오케이? 이해됐지 여기까지? 자, 얘네들도 목적을 가질까? 이것들도 목적을 가질까? 선생님이 돈은 뭐라 그랬니? 돈은 뭐라 그랬어? 얘들아, 선생님이 돈은 뭐라 그랬니? 도나 만이나 는 같은 경우는 있는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만과 는은 한정하는 거라고 그랬지. 근데 돈은 뭐라 그랬어? 포함하는 거라고 그랬지. 는만도. 그치? 맞아? 포함도 되고 공통점도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는 지금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야? 포함이 되고 공통점이 된다면 봐.
뭐하고 뭐가? 바로 이 개미와 그지? 낙엽과 뭐야? 우박의 공통점은 뭐야? 얘네들이 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일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그지? 얘네들은 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일이라는 거야. 근데 봐봐. 얘네들도 자 개미가 아니야? 개미가 아니라 낙엽이나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 누구 나왔어? 사람 이름 나왔지. 사람 이름 나오면 선생님 뭘 찾으라고 했어? 주장을 찾으라고 그랬지. 사람의 이름이 나왔고 이제 주장을 찾으면 되지. 그럼 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난대. 자, 뭐래? 본성을 타고난대. 그지? 타고나며 그럼 본성을 타고난다가 1. 외적 원인이 아니라 외적 원인이 아니라 그럼 외적 원인은 뭐가 되겠어? 외적 원인은 소대립이 되겠지. 그치? 소대립이 되겠지.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자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 그럼 봐봐. 목적론이란 건 거기 뭐냐?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난다. 이게 목적론이 되겠지.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 목적론이 되겠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그치?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또 뭐 나왔어? 또 소대립 나왔지. 그지? 뭐 단순히 목적을 갖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얘도 소대립이 되겠지. 목적을 실현할 능력을 타고난대. 뭘 갖고 간다? 얘는 능력을 타고난다. 목적을 실현할 능력을 타고난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얘는 뭘 타고난다고 했어?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난다고 그랬지. 근데 얘는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그러니까 자연물은 어떻게 된다? 자연물은 목적과 본성을 그지? 목적을 실현할 본성과 능력을 모두 타고나는 거라고 봐야겠지. 이해했니 여기까지? 자,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그지?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자, 뭐 여기 봐, 반드시 실현된대. 그리고 여기 봐, 실현은 그 목적의 실현은 그럼 요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겠지. 됐니 여기까지? 운동 주체에게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대. 이해됐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자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 개미는 그렇다. 낙엽이랑 우박도 그렇다. 아리스토텔레스라면 얘네들은 다 그렇다. 왜? 외적 원인이 아니라 모두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는 뭐 능력도 있고 그지? 맞아? 본성도 마찬가지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자녀는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요약한다 라고 되어 있네. 자, 여기까지가 1문단인데 지금 1문단의 내용을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뭐가 나온 거야?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나왔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나왔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자, 우린 어떻다? 모두 이 목적을 실현할 본성을 타고나며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도 타고나고 항상 이대로 움직이면 우리에게 뭐가 온다? 긍정적인 결과를 바람직한 결과를 가지고 온대. 이해되니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지. 그지? 근대에 접어들어 사물이 근대에 접어들어 사물이 근대야? 그럼 봐봐. 시기가 지금 변했지. 시기가 변했지. 그지? 시기가 제시됐어. 시기가 제시되면 얘는 통시적 관점일 거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어. 기억나지? 통시적이라는 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내용 전개 방식을 말하겠지. 그지?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경향이 강조되면서 자 이거 봐. 생명력을 갖지 않는데. 그지?
그리고 일종의 기계래.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그럼 잘 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본성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따르면 모든 자연물은 다 뭘 갖고 있는 거야? 생명을 갖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지? 모든 자연물은 생명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은 근대에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비판에 직면했대. 갈릴레이는 자 그럼 얘는 비판한 놈이네. 그지?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를 우리 아까 세모 쳤으니까 얘는 요렇게 가보자. 그지? 목적론적인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대. 그지? 얘는 목적론적 설명은 과학적 설명이 될 수 없다. 베이컨은 또 베이컨 나왔어. 그럼 이렇게 나왔으면 이미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 봐. 아리스토텔레스랑 아리스토랑 누가 지금 반대되는 놈이 나왔지. 그게 누구야? 갈릴레이지. 그지? 갈릴레이가 나왔지. 그리고 또 누가 나왔어? 베이컨이 나왔지. 그지? 맞아? 얘는 이렇게 나왔고 그 밑에 보면 또 누가 나왔어? 스피노자가 나왔지. 그지? 이렇게 보면 스피노자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요 세 마리를 놓고 보면 스피노자까지 나왔어. 그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자 봐. 얘네들은 얘네 셋과 얘네 둘은 이 관계는 서로 차이점 중심이 되겠지. 그지? 얘네들은 공통점 중심이 되겠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문제가 나오냐? 차이점이 문제로 나올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는 얘네 둘은 뭐에 대해서 공통점이 문제로 나올 수 있겠지. 이해했지 여기까지? 그치? 자, 그럼 봐봐. 갈릴레이는 설명될 수 없대. 베이컨은 과학에 무익하대. 그치?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했어. 그치? 여기 보면 많은 비판이라고 그랬는데 많은 비판에 해당하는 게 뭐냐? 바로 요 얘기. 이건 사용될 수 없어. 과학에 무익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하는 거야. 라는 뜻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이들의 비판, 이들이 누구야? 바로 이들은 갈릴레이, 베이컨, 스피노자가 되겠지. 목적론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한다는 것이다. 자, 이성을 갖는다? 그럼 봐봐. 자, 아까 봐봐. 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다고 그랬지. 근데 이런 생각이 퍼졌던데 비복적론은 뭐라는 거야? 이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봐봐. 얘네들은 생명을 갖는다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성이 있다라고 봐야겠지. 이성이 있다라고 봐야겠지. 그치? 이성과 생명은 같은 말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식물과 동물로, 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잠깐만.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비판을 이렇게 했는데 많은 비판을 했어. 근데 무슨 비판이었냐면 이렇게 했단 말이야. 봐봐. 이들의 비판이 뭐야? 바로 얘네 세 마리지. 얘네들은 목적론이 다른 자연물들도 그지? 인간 이외의 자연물이니까 뭐가 되겠어? 식물이나 동물들이나 아니면 생물이나 무생물 되겠지. 이런 자연물들이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아리스토텔레스 뭐라고 한 거야? 야,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나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나누고, 그지? 생물과 무생물로 나누고, 이 생물은 다시 뭐로 나눈 거야? 식물과 동물과 인간으로 나눈 다음에 인간만이 이성을 갖는다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잠깐, 인간만이 이성을 갖는다라는 요거는 이 이야기는 잡아. 이 이야기는 아까도 말했던 갈릴레이, 베이컨, 스피노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얘네들의 공통점이 되는 거겠지. 이해했니 여기까지?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인간만이 이성을 가진다라는 거.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와 나머지 세 마리의 공통점이 되겠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했지 여기까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공부하느냐 못하느냐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스피노자나 갈릴레이나 또는 베이컨 같은 놈들은 베이컨? 이게 뭐 하는 새끼냐 이거 햄 같은 놈이네, 그지? 이런 놈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뭐라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이게 인간만 이성을 가질 수 있는데 모든 자연물들이 인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갖는다 것처럼 만들었지 않냐라고 막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실제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는 거야? 인간만 갖는다라고 말한 거야. 이해했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그지? 자, 그렇게 일부 현대학자들은 또 이제 새로운 놈들이 나왔어.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봐봐. 주어를 봐봐. 주어지. 그지? 근데 근대 사상가들이 주어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선생님 그럼 뭘 보라고 그랬어? 그럼 뭘 보라고 그랬어? 서술어를 보라고 했지. 그럼 봐봐. 이 말의 맨 끝에 있는 서술어 볼까? 여기지. 누가 비판했어? 누가 비판했어? 결국엔 얘가 비판한 거야. 그치? 그럼 이거 봐. 못했어. 누가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어? 근데 사상가들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누구는? 일부 현대학자들은 그치? 누구를 비판했어? 근대 사상가들을 비판한 거야. 왜? 근대 사상가들을 비판했으면 얘는 아리스토 편이냐 아니면은 어차피 얘네 편은 아니니까 아리스토 편 아니면은 얘네 둘을 모두가기 인형이 돼야 되겠지. 그치? 맞아, 여기까지? 자, 일부 현대학자들은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대. 그러니까 바꿔서 말한다면 일부 현대학자들은 얘하고 같은 편이라고 봐야겠네. 일부 현대학자들. 그지? 이런 맥락에서 볼로틴은 그럼 누구야? 볼로틴이 여기 나와야겠네. 그치? 맞아? 볼로틴은 근대과학은 아까 나왔던 갈릴레이, 베이컨 저런 놈들이야. 근대과학이 자연의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우드필드는 그럼 볼로틴 세모, 우드필드 세모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 아니라고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 그럼 봐봐. 얘네 봐봐. 또 여기 보면은 볼로틴하고 누가 나왔냐면 우드필드가 나왔는데 얘네들은 누구를 깠어? 얘네들 깐 거 아니야. 얘네들 깠잖아. 그지? 얘네들을 지금 비판한 거 아니야. 이해했지? 얘네들을 비판했는데 얘네들을 비판하면서 한 근거가 여기 있지. 그치? 요 내용이겠지. 그럼 이번엔 얘네들과 누구? 아리스토의 뭐를 또 봐야 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고 또 얘네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도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얼핏 눈에 띄는 거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근데 봐봐. 얘는 봐봐.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그랬지. 그치? 맞아? 갈릴레이하고 우드필드의 공통점이 하나 나왔지? 그지?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다. 이것은 얘네 둘의 공통점이라고 봐야겠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이번엔 또 가보자. 자, 17세기의 과학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의 참 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런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으로 이어졌어. 자, 봐. 참 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럼 봐봐. 이렇게 되지. 그런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으로 이어졌어.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환원론으로 이어졌다. 그럼 봐봐. 17세기의 과학은 물질론이 된 거고 물질론은 다시 환원론이 된 거야. 됐지? 이런 환원론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음을 함축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그거 봐봐. 요게 잘 보면 요 하지만이란 놈이 굉장히 요거 아주 무서운 놈이야. 왜냐면 하지만에 있으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요거를 반박한 거잖아. 그지? 요걸 반박한 거잖아. 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아까 나왔지?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학적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그럼 이 엠페도클레스도 역세모가 돼야겠지? 됐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17세기 과학 이거는 근대 과학이라고 봐야 돼. 근대라고 봐야 되고 그치? 근대라고 봐야 되고 근대잖아 그치? 그리고 17세기도 그렇고 그리고 엠페도클레스도 여기 포함되어야 되는 거라고 봐야겠지. 자 마지막 문제로 갈게. 지금 잘 따라오고 있냐? 어? 자 갈게. 첨단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존재 원리와 이유를 정확히 규명하는 과정은 아직 진행 중이래. 그럼 여기 현황이 나왔지. 현상황. 현황이라는 건 형상황을 말하는 거야. 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런 탐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이제 뭐야? 의가 되겠지. 선생님 분명히 말했어.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의가 나와 있으면 얘는 분명한 출제 요소다라고 가르쳐 줬어. 기억났지? 이해했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지문을 다시 한번 보면 알겠지만 이해 다 되니? 뭔 말인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여기까지? 음, 자 다음 하나 더 해보자. 그지? 우리 이번에는 법 한번 해볼래? 32 법. 요 지문은 시작하기 전에 니네가 한번 읽어보고 하자. 3분 정도의 3, 5분 줄게. 5분. 먼저 한번 읽어봐. 그냥 눈으로 한번 읽어봐. 알겠지? 먼저 읽어봐. 이렇게.
다 읽었니? 다 읽었니? 시작해도 돼? 야, 이거 법지문이잖아. 그지? 법지문은 당연히 뭐가 중요한 거야? 법은 쉽지 않아. 어려워. 그치? 법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 왜 어려워? 법은 일반적이지 않아서 어려워.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이 나올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 두 번째는 뭐냐면 법은 우리가 법을 잘 모르는 법알못이야. 그치?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알못이기 때문에 법은 어렵기 때문에 뭘 주냐면 상당히 개념이 많이 나올 거야. 이해했지? 그래서 법을 제대로 보는 방법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개념들 있지. 이 개념들을 바탕으로 얘네가 뭘 하는지 봐야 되고 이 개념들 뒤에는 분명히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조건이 나온단 말이야. 조건. 조건은 두 가지야. 충족 조건과 예외 조건. 오케이? 초점? 초점 어떻게 맞춰? 야, 내 초점 맞출 줄 알면 이 새끼야 지금. 이 새끼 요구하는 게 많아가지고 초점을 맞춰보려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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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주 초점을 맞추라고? 됐어? 뭐 한 것도 없는데 한 것도 없는데 이 새끼 아주 뭐 초점 맞추라고 이 새끼 아주. 자, 됐어. 갑시다. 자, 일반적으로 법률에서는 자 여기 봐봐. 요 일반적이란 말이 나왔지? 그치? 근데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시작할 때 아주 쩐다 나 진짜.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지? 맞아?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법률은 그러면 요거 말고 분명히 뒤에 뭐가 나온다?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이 나올 거란 말이야. 와, 나 지금 스스로 감탄한다. 그치? 일반적으로 법률에서는 일정한 법률 효과와 함께 그것을 일으키는 요건을 규율한다. 자, 봐봐.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법률에서는 있잖아. 뭐 하냐면은 법률에서는 규율을 한대. 규율한대. 규율한다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 법률 효과를 말하고 그것을 일으키는 요건을 규율한다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법률에서는 두 가지가 나와야 돼. 하나는 법률 효과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걸 일으키는 요건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자. 예를 들자. 민법 제750조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데 그럼 봐봐. 이게 법률이 되겠지. 이게 법률이야. 이것은 법률. 그지? 예시니까 잘 연결시켜야겠지. 그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잠깐. 요건이 뭐라고? 요건이 뭐라고? 2가 되겠지. 그지? 얘는 2야. 그럼 봐봐. 법률 효과는 뭐냐?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법률 효과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법률 효과와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성립 요건 성립 요건을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성립 요건 요건은 세모. 그럼 법률을 동그라미 쳐볼까? 법률을 동그라미 치면 민법 제750조. 오케이? 이렇게 되네. 자, 고의나 과실로 말미암은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럼 봐봐. 요건이 나왔는데 고의나 과실로 말미암은
자,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1. 그럼 요 요건에 해당하는 1이지. 손해가 발생해야 돼. 2. 바로 그 위법행위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이른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몇 개 나왔어? 세 가지가 나왔지? 그럼 얘는 무슨 조건? 충족 조건. 몇 가지가 나왔어? 세 가지가 나왔어. 근데 선생님이 충족 조건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을 거야. 하나는 모두 충족되어야 된다와 아니면 하나라도 충족됐을 때 이렇게 되느냐. 이게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럼 얘는 지금 모두 충족돼야 되는 거야? 하나라도 충족되면 되는 거야? 모두 충족돼야 되지. 왜? 여기 보면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하며 그지? 됐어 여기까지? 그럼 얘는 세 가지가 모두 다 충족돼야 되는 거네. 와 나 개소름 진짜 와 나 이거 진짜 이거 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 모두 충족이라는 말이 바로 뒤에 있지. 그치? 이것이 법률 효과로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기는 것이다. 손해배상 책임, 손해를 배상할 책임. 그치?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법률 효과가 그리고 요건이 어떻게 규율되는지를 본 거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그치? 자, 소송에서는 이런 요건들을 모두 어, 입증해야 되나 봐. 그치? 소송이야, 소송. 자, 그럼 봐봐. 아까는 우리가 뭐였어? 법률에서는이지. 근데 이번엔 뭐야? 소송에서는이야. 그럼 여기는 법률에 대한 얘기였다고 친다면 여기서부터 뭐에 대한 얘기야? 소송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소송에서 입증이 뭐냐면 주장하는 사실을 법관이 의심 없이 확신하도록 만드는 거래. 입증은 뭐다? 주장하는 사실을 확신하도록 만드는 거야. 누가? 법관이. 법관이 확신하도록 만드는 걸 입증이라고 한대. 그럼 여기는 입증의 개념이 나온 거야. 그치? 자, 갑시다. 어떤 사실의 존재 여부에 대해 법관이 확신을 갖지 못하면 잠깐만 확신하도록 만드는 게 뭐라고 했어? 입증이라고 돼 있지. 근데 확신을 갖지 못하다 즉 입증을 못하면 그치? 이해했어 여기까지? 다시 말해 개소름 진짜 나 또 깜짝 놀랐다 지금. 와 나 진짜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보이니? 이게 진짜 국제 클래스다. 나도 깜짝깜짝 놀란다 진짜. 어? 드디어 진짜 나도 깜짝깜짝 놀란다. 원고와 피고 가운데 누군가는 패소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자, 다시 말하면 입증을 못하면 자, 원고나 피고 중에 한 명은 뭐야? 패소하게 된대. 불이익을 받게 된대. 뭐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뭐야? 원고가 입증을 못하면 원고가 불이익을 받는 거고. 그지? 피고가 입증을 못하면 피고가 불이익을 받겠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지? 자,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될 당사자는 입증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고. 자, 그럼 봐봐.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될 당사자. 다시 말하면 원고나 피고 중에 한 명이겠지. 그치? 이 중에 한 명은 입증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고 이를 입증 책임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뭐야? 얘나 불이익을 받든지 아니면 부담을 갖든지 얘나 불이익을 갖든지 부담을 갖든지 둘 중에 하겠지. 그지? 맞아? 대체로 어떤 사실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쉽다. 이 둘 가운데 어느 한쪽에 부담을 지워야 한다면 부담이란 말 다시 보자. 부담은 무슨 부담이야? 입증 책임이 되겠지. 그지? 맞죠? 다시 말하면 누가 법관이 확신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 책임을 가진다면 누가 쉬운 쪽에 지우는 것이 공평할 것이다. 즉 어떤 사실이 존재함을 증명하게끔 만드는 거지. 입증 책임이란 뭐다? 어떤 사실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거라고 봐야겠지. 이해했니 여기까지? 이런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평성? 뭐야? 입증하기 쉬운 쪽에
부담을 주는 거. 이런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실이 발생을 주장하는 이에게 그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뭐라고? 사실이 발생하는 걸 증명하는 이에게 잠깐만 전화 왔다. 자, 다시 되니? 되니? 들려? 됐지 이제. 시작할게. 자, 갈게. 자, 봐. 특정한 사실의 발생을 주장하는 이. 그치? 이 사람 뭐야? 봐봐. 앞에 봐. 여기 앞에 보지 말고 여기 봐. 그치? 특정한 사실의 발생을 주장하는 이가 바로 뭐냐면, 자, 쉬운 쪽이 되는 거지. 그치? 맞아? 쉬운 쪽이 되겠지. 그리고 이 사람이 뭐야? 어떤 사실의 존재함을 증명하는 거지. 이렇게 봐야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우, 씨. 됐어? 됐어? 지금 봐봐. 다시 중요한 거야. 특정한 사실의 발생을 주장하는 이가 누구야? 쉬운 쪽이 되겠지. 그지? 그리고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어떤 사실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것들이 입증 책임을 되겠다. 그지? 그리하여 됐니 여기까지?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소송에서 원고가 되어 앞에 민법조문에서 규정하는 요건들을 이루었다고 입증해야 한다. 그럼 뭐야? 자,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이 네 개가 같은 말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누가 나 때렸다 그러면 내가 때렸다라고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권영준이가 국채쌤이 때렸어요라고 주장을 할 거면 내가 때린 증거를 내가 대야 돼. 내가 안 때렸다고 내가 증거를 대야 돼? 아니면 권영준이가 증거를 대야 돼? 당연히 권영준이가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런 내용이잖아. 그치? 이해했어? 근데 여기까지 보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은 안 나왔어. 그지?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은 안 나왔어. 그지? 어쨌든, 그지? 그지? 자, 갈게. 자, 그런데, 뜨든, 선생님 말했지. 자, 효과음 들어갔니? 뜨든. 그지? 이 그런데라는 거는 법지문화 여기서 피가 나올 때 우리가 그런데란 말이 많이 쓰여. 그지? 그런데 이들 요건 가운데 요건이 몇 개였어 아까? 세 가지였지. 그지? 뭐였어? 고의나 과실이었고 그리고 또 손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지? 근데 인과관계는 그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공해 사건 등에서 문제가 된다. 자, 공해에 관해서는 현재 과학 수준으로도 해명되지 않은 일이 많다.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공해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피해자 뭐야 아까? 피해자 여기 연결되지. 입증 책임이 있는 피해자에게 공해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하나하나의 연결고리까지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한다면 사실상 사법적 구제를 거부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치? 얘가 이걸 다 어떻게 밝히냐 이거야. 과학적인 걸 피해자가. 아니 뭐 자기 집에 오염물질이 들어와고 자기 집에 지금 뭐 자기가 양식장을 하는데 양식장에 물고기 다 죽었어. 근데 내가 그 오염물질이 들어왔다는 그 자연과학적 걔네 때문에 그 오염물질 때문에 뭐 물고기들 다 죽는다는 그런 자연과학적 법칙들을 어떻게 다 피해자가 어부가 다 할 수 있냐고. 그거는 뭐야? 얘 어부 보고 밝히라고 그러면 그건 뭐야? 법은 너를 버렸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야. 그치? 더구나 관련 기업은 월등히
월등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훨씬 더 쉽게 원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피해자인 상대방에게만 엄격한 부담을 지는 데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아까 원래 처음엔 뭐였어? 처음에 이걸 갖다가 피해자가 이걸 증명하게 하는 건 피해자가 증명하기 쉬웠어, 어려웠어? 피해자가 증명하기 쉬웠잖아. 피해자가 증명하기 쉬웠으니까 피해자 보고 하라고 한 건데, 만약에 공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보고 하라고 그러면 이거는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거야. 왜냐면 현대제철이나 뭐 그런 데가 훨씬 더 큰 회사잖아. 그런 큰 회사는 변호사도 있고 뭐 과학적이고 뭐 그거 다 되잖아. 어부가 대학교를 나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현대제철 들어가려면 대학교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런 차이점이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에게? 피해자에게만 피해자에게만 뭐 하라고 두면 피해자에게만 뭐 증명해라라고 하면 이것까지 증명해라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자기 집에 물고기 다 죽어도 뭐 할 말이 있냐?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건 불공평하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어떤 문제에서. 그런데 뒤에 나온 게 뭐였어? 공의 문제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까 왜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지금까지 법은 왜 어렵냐면 일반적인 것들은 뭐에 대한 얘기야? 일반적인 것들은 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 근데 공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공의 문제는 뭐냐? 일반적이지 않은 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그치? 자, 마지막 문단을 가볼게요. 자, 공해 소송에서도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여전히 피해자인 원고에 있대.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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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피해자한테 있대. 뭐야 이 새끼들 이거 글이. 근데 판례도 이 원칙을 바꾸진 않는다. 다만, 그치? 입증되었다고 보는 정도를 낮추어서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공해 문제도 역시 뭐는 역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 어부한테 있는 거야. 피해자한테 있는 거야. 그치만 그냥 저 폐수가 들어와서 죽었다. 뭐 어쨌든 입증 책임에서 인과관계를 좀 낮춰준다라는 거야. 많이 낮춰준다라는 거겠지. 그치? 맞죠? 곧 공해소송에서는 예외적이다. 이게 선생님을 살린 거잖아 지금. 인과관계 입증에 관하여 의심 없는 확신의 단계까지 요구하지 않고 누가 의심 없어? 판사가 의심 없이 확신하는 단계까지 요구하지 않고 다소 낮은 정도의 규명으로도 입증되었다고 인정하는 판례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해된 얘기까지? 이렇게 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가해자인 피고는 인과관계의 성립을 방해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자 봐. 인과관계 성립을 방해한대. 가해자인 피고. 근데 우리가 이제 피고가 뭐냐라고 하면 야 피동이 뭐냐? 동이 뭐야? 동작이잖아. 동작을 당하는 거잖아. 그치? 여기 피해자는 그치? 피해자는 뭐냐면 피해자는 해를 당한 사람을 뭐라 그래? 피해자라고 하는 거지. 여기 피동의 피는 아이고 피해자하고 피고는 다른 말이야. 피고는 고소를 당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권영준이가 나를 고소하잖아? 그럼 내가 피고가 되는 거야. 내가 피고가 되는 거야. 왜? 내가 고소를 당했으니까. 그럼 권영준이는 뭐냐? 고소를 한 사람이니까 원고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피해자는 누구야? 권영준이잖아. 피해자라는 말과 피고라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이 되는 거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피해자랑 피고랑 다른 거야. 요것도 일부러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헷갈릴 수는 있겠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가해자인 피고는, 봐봐. 가해자인 피고라고 돼 있잖아. 가해자. 누구겠어? 공해소송에서. 회사가 되겠지, 회사. 그치? 맞니, 여기까지? 자, 기업이 되겠지. 가해자는 기업이야. 그리고 기업은 바로 고소를 당했으니까 피고가 되는 거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인과관계 성립을 방해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책임을 면해야 한다. 누구? 기업은 만약 고소를 당하면 자기들이 인과관계 성립을 부정하는 이걸 방해하는 증거들을 제출해서 책임을 면해야 한다. 뭐 옥시 같은 경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걔네 뭐 가습기 그걸로 사람들 신생아들 많이 죽었잖아. 가습기 청소하는 건가? 그걸로. 그지? 근데 그 새끼들 뭐
아유 그 아직 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 것만 보면은 그지? 이해했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오늘은 내가 삼색펜 요 세 가지 색깔로 해봤는데 요것보다는 다음번에는 더 준비를 해서 한번 또 수업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이해돼? 우리 요거 재밌네. 그 잘 되니? 잘 괜찮아? 어때? 나쁘지 않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라이브 방송을 끝낼 거고 요거 이제 요거를 내가 유튜브에 또 올려놓을 거야. 왜냐면 이게 저장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한 번씩 더 봐도 될 것 같아. 그치? 요런 수업은 나도 부담이 없고 그냥 한 번씩 해도 되는 것 같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목소리 잘 들리지? 아이, 노현주 네 얼굴이나 비춰. 임마, 이 새끼야. 지금 선생님 화장 지워갖고 안 돼. 응? 자, 빠이빠이.